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김서연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인기 있는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는 솔루션 쇼케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소개해드릴 첫 솔루션은요, 엘라스틱 서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모시고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엘라스틱 코리아의 홍정수 전무님과 엘라스틱 파트너사 위엔유텍의 황한결 팀장님을 모셔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한 분씩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엘라스틱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홍정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위엔유텍의 황한결이라고 합니다. 네, 엘라스틱 코리아와 파트너사 위엔유텍 회사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시청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엘라스틴 아니고요. 엘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재밌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엘라스틱으로 옮겼다고 하니까 엘라스틴 화장품 회사로 간다고 하시는데 IT 업계에서는 되게 핫한 회사 중에 하나고요. 글로벌 스타트업으로서 지금 약 10년 됐습니다. 2012년에 설립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마운틴 뷰에 본사를 둔 오픈소스 기반의 실시간 로고 분석 및 검색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짧은 기간 6년 만에 18년에 뉴욕 나스닥 증시에 상장했고 한국에는 17년도에 진출한 약 6년 정도 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엘라스틱은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도 실시간 검색, 로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시각화 플랫폼을 전 세계 90여 개국에 지사를 두고 각국 수많은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 아시는 삼성, 현대, 그리고 포스코, SK 등등 KB 국민카드 11번가 등 모든 산업 분야 선두 기업들이 엘라스틱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사료는 뒤에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위엔유텍은 방송 사업, 솔루션 사업, 그리고 개발 및 운영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엘라스틱 파트너사로 엘라스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데이터 랩팀은 주로 엘라스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다수의 검색 케이스, 로깅, 그리고 모니터링 케이스와 시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할 웨비나는 보시는 아젠다 내용으로 IT 데이터의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엘라스틱에 대한 소개와 핵심 기술 순서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데모 영상까지 해서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Q&A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채팅을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채팅창에 있는 사전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을 주신 분들께 저희가 추첨하여 경품도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인 IT 데이터 트렌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흐름상 IT 데이터 트렌드와 엘라스틱 소개 사례는 제가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IT 주제 및 트렌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라는 주제인데요. 빅데이터 너무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지겨울 정도로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상으로 저희가 과거 10년 동안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정말 이 데이터 문제인데 기업들에게 있어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은 자기들이 소유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을 다양하게 도출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데이터의 중요성은 빼놓을 수 없는 거고요. 엘라스틱 또한 이 데이터에 아주 민감한 회사,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엘라스틱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과거 데이터 쪽으로 보면 엄청난 비용에 투자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BW, BI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떨까요? 많은 데이터 안에서 빠른 인사이트를 찾고 있을까요? 한 예로 제가 작년에 증권사에서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현업품과 인터뷰했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면 증권사에서는 개인 및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서비스 장애도 되게 많아졌어요. 장애로 인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피해 보상 요구도 밀려들고요.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조회하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시면 하루치 고객 거래 로그를 검색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요. 하루치 집계 데이터 같은 경우는 3시간에서 4시간. 근데 그 일주일 한 달치에 대한 거래 로그를 뽑는 경우에도 거의 뭐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기술이 발달되는 세상에서 엔터를 치고 결과를 보는데 3시간에서 4시간, 심지어는 일주일씩 기다린다는 것이 좀 믿기지가 않죠. 다른 회사일 거라 이야기일 거라고 치부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그동안 문의받은 항공회사 그리고 제조업, 금융 회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우버라는 회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버 케이스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수십 개의 도시에서 동시에 접속해서 우버 앱을 사용할 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 처리하죠.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종류나 위치, 시간, 고객 정보 그리고 등등 수치 종류가 다양하고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버는 동일한 장소를 선택해도 10분 전과 지금의 금액이 다르게 표출됩니다. 클릭할 당시 사용자 주변의 5km 내 우버 기사들의 공급과 수요를 찾아서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수요가 많으면 금액을 올리고 작으면 금액을 탄력적으로 내리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기업들이 실시간 데이터로 할 게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기업들에게 우버의 케이스는 정말 차별된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지고요. 각종 실시간 데이터 로그가 대표적일 겁니다. IDC에 따르면 2025년 매일 생성되는 데이터 양이 480 엑사바이트에 이를 거라고 전망하는데요. 1 엑사바이트가 약 1000 페타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데이터 양의 80%가 우리가 익숙한 정형 데이터가 아닌 비정형 데이터며 그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는 20% 내라고 합니다. 이런 비정형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일까요? 지금 제가 화면에 보시듯이 앱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행위들에 대한 로그성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머신들이 생성해내는 데이터도 다 포함되고 있는 거죠. 전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저희들이 뭐 24시간 로그 데이터, 소위 말하는 로그성 데이터라는 것들은 지금도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년 전에도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은 SQL 쿼리 기반의 RDB라고 부르는 관계형 DB였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관계형 DB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표준 DB로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비정형 데이터가 이런 RDB 기술, 관계형 데이터 DB에 맞을까요? 대부분 다 아세요. 맞지 않다는 것도. 아시는 대로 RDB는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에 최적화된 기술입니다. 잘 아시는 하둡 어떨까요? 수많은 빅데이터 프로젝트들이 하둡 기반으로 진행됐지만 다양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분석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럼 어떤 기술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우버와 같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버는 무엇으로 실시간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 분석하면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이터 검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령 구글 검색이 대표적이죠. 구글의 검색창에서 텍스트가 아닌 기업에서 처리하는 분석해야 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구글 안에서 전 세계 모든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음에도 검색을 하면 1초 안으로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값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다시 말해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고 그리고 저장, 검색, 분석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다양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이 바로 엘라스틱의 서치 플랫폼입니다. 다시 엘라스틱을 소개해드리면 단순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비정형 데이터를 구글에서 검색하는 경험의 스피드로 쿼리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미 18년도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검색 엔진이 되었고요. 구글이 검색이라는 세계를 열었다면 엘라스틱은 검색의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그 영역을 무한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검색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하면 검색이란 우리가 구글 네이버 검색창에서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전부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엘라스틱이 처음 오픈소스를 공개한 뒤에 사용자들은 단순 텍스트뿐만 아니라 숫자, 위치 데이터, 날짜, 로그, 매트릭 등등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엘라스틱 DB에 넣고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색이 영어로 서치인데 쿼리도 똑같이 서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하는 모든 행위를 쿼리를 던져서 그 결과값을 보게 하는 거죠. 앞서 증권사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주일치 검색량을 검색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대요. 그러면 엘라스틱을 도입하고 1초 안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케이스들을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포스코는 4만 명의 임직원이 회사 내의 모든 문서를 검색하는데 1초 미만으로 검색하는데 엘라스틱을 사용하고 있고요. 위메프는 검색뿐만 아니라 외부 해킹에 대한 방어 보호를 위해서 엘라스틱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의 경우 게임 사용자가 게임을 사용하다가 서비스가 느려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예전에 48시간이 걸렸다면 이제는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냐면 어느 지역에 어떤 통신사의 네트워크망이 느려졌는지 분석을 해서 그 통신사의 대응 요청을 통해 거의 수초 이내로 원인 파악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엘라스틱의 이런 차별화된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회사가 골드만삭스입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 조직인 골드만삭스는 전체 직원 3만 명 중에 3분의 1이 IT 직군이며 이 중에 1000명 이상의 엘라스틱 개발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 매매 정보, 인사 정보, 법무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엘라스틱 기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엘라스틱을 회사 내의 가장 핵심 기술로 인정하고 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영역에선 기본적으로 엘라스틱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모든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분석될 때 기업은 각각의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기존에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도 빠르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기업들은 엘라스틱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데이터를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수집, 검색, 분석에 이어 시각화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네, 설명 감사합니다. 실제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시니 조금 더 이해가 잘 된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런 데이터와 로그 분석이 중요해지고 있어서 모든 기업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엘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 엘라스틱이 핫해진 걸까요? 네, 요즘 다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엘라스틱은 오픈소스 기반이어서 예전부터 다 사용하고 계셨어요. 다 사용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이제 2년 전에 커머셜라이즈 라이센스를 이제 상업용으로 바꾸면서 그분들이 이제 돈을 내시면서 사용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돈을 더 내시고 커머셜로 이제 넘어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라스틱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들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엘라스틱의 기술 요소 특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엔유텍의 황한결 팀장님이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이제는 로깅, 보안, 분석 등 다방면에서 활약 중인 엘라스틱 스택의 그 핵심 요소인 ECS, ILM, 그리고 엘라스틱 에이전트와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엘라스틱에서 직접 개발한 한글 형태소 분석기 노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처럼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들을 엘라스틱 서치에 통합 수집 저장을 하는데 유의미한 인사이트 도출을 위해 여러 데이터셋을 같이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검색, 피보팅, 그다음 시각화 분석 또는 알림,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 징후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데이터 유형이 서로 다르거나 같은 의미의 데이터더라도 어플리케이션 내지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표현된다면 일관된 분석이 좀 제한되겠죠. 네, 예를 들어 여러 웹 서비스의 특정 사용자가 얼마나 많이 접속하는지 검색한다면
IP 주소 필드 하나를 검색한다고 했을 때 웹 서비스가 다양하면 어떤 데이터셋은 클라이언트 IP 필드를, 어떤 데이터셋은 src IP 필드를, 어떤 데이터셋은 뭐 리모트 IP 필드를 검색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필드 하나를 검색하는데도 여러 필드 이름을 참조해야 하는데 해당 데이터로 집계를 하거나 뭐 피보팅을 한다거나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어려울 것이고,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추가될 때마다 쿼리를 변경해야 할 것이고, 필드명이 기존 필드명과 다르다면 매번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는 분, 분석하시는 분들은 매번 이걸 기억하고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업무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라스틱에서는 ECS, 즉 엘라스틱 커먼 스키마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ECS는 통일된 도큐먼트 필드셋을 정의하는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사용자는 ECS로 표준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에 대한 통합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ECS는 일반적으로 로그 포맷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그 네트워크 모니터링, 인프라, 매트릭, 뭐 APM, SIEM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광범위한 사용 사례를 고려하여 만들어졌고요. 엘라스틱 상품 및 솔루션에 내장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라스틱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혹은 이제 에이전트로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자동으로 이 ECS에 맞게 데이터가 디자인될 것이고,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면 사용자는 데이터 모델링부터 시각화까지 별도의 작업 없이 데이터 분석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커스텀하게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존에 있었던 어떤 분석 컨텐츠로 분석하고 싶다면 해당 데이터들을 이제 ECS에 매핑시키는 작업이 요구될 겁니다. 네, ECS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이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여러 소스로부터 비롯된 데이터들을 쉽게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예시로 말씀드렸던 그 IP 주소 검색 분석도 그 ECS를 사용하면 모든 데이터셋의 IP 주소 필드를 client.ip로 통일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더 쉽게 분석 검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통일된 필드명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의미지만 소스가 다른 데이터들을 동일한 쿼리, 동일한 대시보드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스가 추가되더라도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 분석 콘텐츠를 계속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측면에서도 공통된 스키마가 있기 때문에 매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설명할 필요 없을 것이고 훨씬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질 겁니다. 네,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엘라스틱 서치에 저장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할당된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 엘라스틱 서치 인스턴스를 스펙업 하거나 뭐 인스턴스를 늘려가지고 데이터를 유지하겠죠. 하지만 데이터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중요도, 사용 빈도, 용처가 줄어들 텐데 화면에 나온 그래프처럼 데이터가 프레시할수록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과거의 데이터일수록 그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굳이 같은 비용으로 이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데이터를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엘라스틱 서치에서는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ILM, 즉 인덱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기능을 만들었고, 이 ILM은 데이터 볼륨 제어를 자동화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ILM은 데이터를 핫, 웜, 콜드, 프로즌, 딜리트 5계층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각 계층에서는 데이터가 특정 크기, 나이 혹은 개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다음 계층으로 이동하게 해줍니다. 각 계층마다 데이터 활용도가 다르고 이에 따라 용량, 스토리지, 사양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핫페이스에서는 가장 최근에 입력된 데이터, 빈번하게 조회되는 데이터를 이제 SSD 장비에 저장을 하고요. 원페이스에서는 그 앞 단계인 핫페이스보다는 좀
원 페이스에서는 핫 페이스보다는 덜 조회되고 이제 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HDD 장비에 저장합니다. 네, 콜드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 페이스보다도 더 덜 조회되고 업데이트가 거의 없는 데이터를 HDD 장비에 저장하되 레플리카 샤드를 S3, NAS와 같은 아주 저렴한 그 대용량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고요. 프로즌 페이스는 콜드 페이스보다도 더 오래된 아카이브성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보관하게 됩니다. 딜리트 페이스로 데이터가 넘어가면 이제 사용자가 별도로 삭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페이스마다 인덱스 크기, 샤드 수, 세그먼트 수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액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액션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적절한 공간에 알맞게 저장할 수 있고요. 화면에 나온 애니메이션처럼 핫에서 프로즌으로 갈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더 경제적인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를 구독하면 서처블 스냅샷, 즉 검색 가능한 스냅샷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별도로 리스토어 할 필요 없이 복구 비용 없이 스냅샷에 저장된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조금 느리겠지만 바로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가 방대한 사이트일수록 필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수집기가 필요할 것이고요. 수집 설계, 수집기 배포, 관리까지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엘라스틱 에이전트는 데이터 소스에 따라서 프리빌트된 템플릿으로 데이터 수집, 전처리, 시각화를 자동화해 줍니다.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배포해야 할 수집기가 여러 개더라도 같은 호스트라면 하나의 엘라스틱 에이전트로 통합 설치 가능하고요. 사용자는 컨피그 설정만으로도 원격으로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에이전트는 플릿이라는 단일 창을 통해 관리되고요. 인티그레이션즈라는 통합 구성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플릿은 모든 플릿 매니지드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중앙 관리 서버이고 엘라스틱 에이전트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며 에이전트의 버전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또한 에이전트 폴리시를 사용해 에이전트 그룹을 정의할 수 있고 각 에이전트에 적용할 인티그레이션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인티그레이션즈는 엘라스틱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데이터 수집 템플릿셋입니다. 아파치, 리눅스와 같은 대중적인 서비스 플랫폼 등의 데이터를 아주 쉽게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시보드, 시각화, 파이프라인 등 오브젝트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사용자는 UI 조작만으로도 수집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터그레이션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자동으로 앞서 말씀드린 ECS에 맞춰 필드 정의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 종류에 따라 ILM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로 인덱스의 매핑이라도 세팅, 전처리 등 작업 없이 여러 데이터 수집을 진행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시각화까지 다 간단한 UI 조작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예, 플릿 인테그레이션으로 이제 수집된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오브젝트로 엘라스틱 서치에 저장되는데요. 이제 인덱싱 엘리어스, 서치 엘리어스, 그다음에 롤러버, ILM의 롤러버, 그다음에 ECS 등 모든 것들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나온 기능이 바로 이 데이터 스트림입니다. 데이터 스트림은 엘리어스 기능을 하는 데이터 스트림 명과 해당 데이터 스트림 명에 연동된 패킹 인덱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법에 있어서는 인덱스의 엘리어스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흡사하고요. 직관적인 명령 주체 때문에 특정 데이터 스트림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이고 어떤 소스로부터 왔고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속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스트림을 사용할 때 읽기 작업은 모든 패킹 인덱스들을 대상으로 하고 쓰기 작업만 이제 가장 최근 생성된 인덱스에 대해서 진행됩니다. 엘리어스와 조금 다르게
읽기 쓰기 작업은 가능하나 변경이나 삭제는 좀 제한됩니다. 엘라스틱 에이전트와 그 데이터 스트림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데모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엘라스틱 서치에서 텍스트 타입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이 애널라이저라는 오브젝트에 의해서 그 토큰이 생성되고, 토큰은 이제 역 인덱스 구조로 저장이 됩니다. 애널라이저는 캐릭터 필터, 토크나이저, 그리고 토큰 필터로 구성되는데요. 캐릭터 필터는 문장 내 특정 패턴이나 문자를 치환, 제거하는 필터이고, 토크나이저는 문장을 토크나이징 합니다. 토큰 필터는 토크나이저로 생성된 토큰을 가공하는 필터이고요. 네, 한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공백이나 문장 부호로 토크나이징 할 경우 형태소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확한 토큰 생성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검색을 할 때도 또 정확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엘라스틱에서는 공식적으로 놀이라는 그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개발하였고요. 놀이 애널라이저를 사용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정확한 한글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놀이 애널라이저는 그 미캡코 DIC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한글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고요. 놀이 애널라이저는 빌트인된 플러그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고, 이제 온프렘에서 설치할 때는 지금 화면과 같이 이런 디렉토리 구조를 갖게 됩니다. 놀이 플러그인에는 사용자 정의 사전을 적용할 수 있는 토크나이저인 그 놀이 토크나이저, 불용어를 적용할 수 있는 놀이 파트 오브 스피치 토큰 필터, 그다음에 한자 토큰을 한글로 변환하는 놀이 리딩 폼 토큰 필터, 그리고 한글로 된 숫자 토큰을 이제 숫자형 토큰으로 변환하는 놀이 넘버 토큰 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 애널라이저의 기본적인 구성은 지금 화면과 같습니다. 놀이 애널라이저를 기본 설정으로 사용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문장을 이제 동해, 물, 과, 백두, 산이라는 이제 토큰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제 사용자가 이제 사용자 정의 사전과 그다음에 불용어 사전을 적용해서 이제 이 애널라이저를 사용하게 되면요, 그 사전에 정의된 단어에 따라서 화면과 같이 조금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놀이 활용법에 대해서도 이제 이것도 저희가 데모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로깅, 보안, 분석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 중인 엘라스틱 스택의 핵심 요소에 대한 기술을 들어보았고요. 다른 언어에 비해 형태의 변형이 매우 복잡한 한글에 한글 형태소 분석을 위한 놀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소개를 드릴 텐데요. 기존에 오픈소스로 좀 제공이 되었었기 때문에 아직 오픈소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화된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엘라스틱은 그 오픈소스였고요. 20년 11월 약 2년 전부터는 오픈소스 컨소시엄을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오픈소스를 부르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없고요. 상업적 가장 기본 핵심적인 거는 이제 상업적 활용의 경우는 어떠한 라이센스도 오픈소스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 유상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럼 이제 무상을 소위 말하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로 단어를 쓰지는 않거든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라이센스가 뭐냐고 이렇게 물으신 데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러니까 7.11 이전 버전, 소위 말하는 7.10.2 버전인데 이하의 버전들로 가지고는 이제 무료로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후 버전에서 제공되는 이제 제가 그 잠깐 이렇게 장표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이후 버전에 제공되는 무료 베이직 라이센스는 한정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 한정된 상황이란 개인의 이제 운영 테스트 목적으로만 가능하고요. 그 외 OEM이나 뭐 SI 방식이든 엘라스틱을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여 수익을 낸다면 무상 라이센스로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세일, 리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재판매와 재배포가 안 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생기므로 반드시 저희하고 사전에 미리 협의만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네, 라이센스 정책은 컴플라이언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엘라스틱에 직접 문의를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 관련된 세미나나 안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으니 서비스에 필요한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엘라스틱 서치를 이용하셨을 때의 장점을 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그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숙한 그 클라우드 플랫폼이 뭐냐? 그 중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만약 앞으로 회사에서 이제 엘라스틱을 솔루션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새로운 엔지니어를 고용할 때 만약 네이버 클라우드 위에 있는 엘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 인지도가 가장 높은 클라우드 플랫폼이 네이버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차후에는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그리고 클라우드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엘라스틱을 다루는 데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네이버 클라우드의 크레딧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라이센스 비용 이외에 발생하는 그 이제 리소스 비용들은 이제 크레딧으로 그 결제가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외산 그 클라우드 플랫폼과 달리 네이버 클라우드는 모든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말로 되어 있는 아주 친숙한 가이드 그리고 상대적으로 훨씬 빠른 그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이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환경에 적합하고 친숙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엘라스틱 서치를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황한결 팀장님께서 데모 영상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데모인지 설명해 주시고 저희 같이 데모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ECS, ILM 그리고 엘라스틱 에이전트와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내용이고 엘라스틱 에이전트로 데이터를 어떻게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지를 시연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추가로 놀이 애널라이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번 데모 영상에서는 엘라스틱 에이전트로 간편하게 데이터를 수집해 볼 것이고 ECS, ILM, 그리고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 데이터로는 아파치 액세스 로그와 엔진엑스 액세스 로그를 사용할 것이고요. 대부분의 작업은 지금 보시는 이 키바나라는 UI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플릿에서 에이전트 폴리시를 사용해서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에이전트 폴리시에 아파치 인티그레이션, 엔진엑스 인티그레이션 추가해서 아파치 엔진엑스 액세스 로그를 수집할 거고요. 수집된 데이터는 이제 키바나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그 플릿 화면으로 한번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플릿 화면이 매니지먼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첫 화면부터 플릿 서버를 포함한 엘라스틱 에이전트 상체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Add Agent 버튼을 클릭해서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생성하는 에이전트 폴리시는 폴리시 에이전트를 관리할 때 사용됩니다. 폴리시 이름을 데모로 하고요. 어드밴스드 옵션에서도 네임스페이스를 데모로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폴리시가 생성이 되면 아래 명령어들을 가지고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설치해 보겠는데요. OS 유형에 따라 그 명령어를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데모 환경이 윈도우여서 윈도우 명령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설치되면 지금 콘솔처럼 successfully installed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요. 플릿에서도 이제 에이전트가 추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폴릿에서도 이제 엘라스틱 에이전트 상태가 헬시로 정상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네, 잘 반영이 됐네요. 이제 그러면 데모라는 에이전트 폴리시의 인티그레이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인티그레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라스틱에서 제공한 일종의 데이터 수집 템플릿 묶음이죠. 이 인티그레이션은 수많은 프리베이트된 템플릿들이 있는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파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 아파치 HTTP 서버 인티그레이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개별 인티그레이션 화면에 들어가면 이게 필드 정의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되어 있는 시각화, 대시보드 등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로그만 수집하기 때문에 매트릭은 해제해 주고요. 네, 로그 수집 기본 설정값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액세스 로그와 에러 로그가 있고 에러 로그는 해제해 주겠습니다. 패스에 이미 설정된 값들이 있죠. 대부분의 그 인티그레이션은 이렇게 디폴트 값들을 다 세팅해 놓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지금 데모 환경처럼 좀 로그 위치가 다르다면 변경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원본도 추가하는 설정을 해주고요. 폴리시를 확인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아파치 로그 설정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그 엔진엑스 로그도 수집해 보겠습니다. 네, 엔진엑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매트릭과 이제 에러는 수집하지 않고요. 패스는 이제 로그 위치를 좀 이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저장해주고요. 네, 이렇게 아파치와 이제 엔진엑스 로그를 수집하는 프로세스를 다 설정했고, 제 데이터가 이제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디스커버로 들어가시면 최신 순으로 로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이벤트 오리지널 필드랑 데이터 스트림의 데이터셋 필드만 선택해서 보고 있습니다. 개별 로그를 확장해서 보면 이제 모든 필드를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벤트 관련된 로그, 호스트 관련된 로그와 호스트의 OS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소스 관련된 데이터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사용자가 직접 전처리 하지 않아도 이제 많은 필드 자동 생성된 걸 볼 수 있고요. 서로 다른 데이터 셋이어도 이렇게 같은 필드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정 대역에 속한 로그들을 하나로 쿼리로 검색하는데, 여러 데이터셋 로그를 같이 나오는 게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조금 전 보셨던 것처럼 엘라스틱 에이전트로 데이터를 수집하면 좀 별도의 전처리 작업이 없이 그냥 이 내장된 인티그레이션만으로도 충분히 데이터를 가져오고 검색하고, 또 ECS라는 공통 스키마가 있기 때문에 통합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각 인티그레이션에 적용된 ECS는 각 그 인티그레이션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부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중간에 이 익스포티드 필드를 보면 여러 필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필드들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떤 의미인지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제 자동 정의된 이 필드를 가지고 이제 분석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죠. 네, 엔진엑스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ECS는 이제 검색뿐만 아니라 이 시각화, 대시보드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대시보드는 엘라스틱에서 기본 제공되어 있는 이 아파치 대시보드랑 이 엔진엑스 대시보드로 조합해서 제가 만든 거고, 단순하게 각 대시보드에 있는 이제 몇 개 패널을 카피해서 살짝 수정한 다음에 이제 붙여넣기 한 겁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각 데이터셋마다 각각의 패널을 구성하진 않았고 이제 하나로 합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도 레이어를 나눠서 표현할 수 있고요. 다음에 그 시간에 따른 그 응답 코드도 이렇게 통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URL별 응답 코드도 데이터를 다 합쳐서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표에서도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셋의 데이터이지만 이제 같은 표 안에서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라스틱 에이전트로 데이터를 수집하면 데이터 스트림으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이 데이터 스트림은 데이터 타입, 데이터 셋, 네임스페이스로 구분할 수 있고 이제 이번 데모에서는 이제 데이터 셋으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데이터 스트림에 백핑 인덱스가 있는데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그리고 옵션을 확인해 보시면 이 IRM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로그즈 IRM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IRM을 한번 보시면 여러 페이지들이 있고 이 핫 페이스에서는 어떻게 롤오버 되는지 정의가 되어 있어요. 30일 혹은 이제 50기가 넘으면 롤오버가 되고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총 4개의 페이스로 나눠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또 IRM들도 있고 폴리시들이 있고 사용자가 또 필요하면 또 생성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놀이 한글 형태소 분석기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놀이는 내장된 형태소 분석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놀이 설치는 그 엘라스틱서치 플러그인 커맨드 라인 툴을 사용하면 되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온 명령어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데모에서는 엘라스틱서치를 이제 싱글 노드로 실행하고 있어서 한 번만 설치했지만 노드가 여러 개라면 모두 다 설치해 줘야 되고요. 설치한 다음 모든 엘라스틱서치 노드를 재시작해 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설치가 이제 완료되면 이렇게 플러그인 디렉토리에 애널리시스 놀이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여러 파일들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엘라스틱서치 노드를 재시작하고 놀이로 한글 문장 구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노드 재시작 완료했고요. 구문 분석을 할 때 이제 인덱스를 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 편리해서 화면과 같이 인덱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인덱스는 크게 이렇게 이제 세팅과 매핑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팅의 애널리시스 부분에 애널라이저를 정의한 다음에 애널라이저를 이제 매핑의 특정 필드에 적용해 시켜주면 됩니다. 네, 놀이는 이제 토크나이저와 그 토큰 필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토크나이저에는 이렇게 사용자 정의 사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화면처럼 그 유저 딕셔너리 룰을 추가해도 좋고요. 단어량이 많다면 이제 파일로 관리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파일에는 그 룰에 정의한 것처럼 이제 화면과 같이 비슷하게 좀 정의해 주시면 되고요. 파일은 엘라스틱서치가 설치된 그 디렉토리 안, config 폴더 안에 저장해 주시면 되고, decompound 모드는 이제 복합 단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결정하는데, 믹스드로 설정하면 복합 단어와 나눠진 단어들이 같이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는 이렇게 3개의 토큰으로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놀이에 이제 여러 토큰 필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불용어를 제거하는 데는 이 놀이 파트 오브 스피치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디폴트로 어미, 감탄사, 조사, 접속부사와 같은 품사를 제거해 주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 스탑 태그즈 옵션을 사용자가 별도로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놀이 분석기
적용되어 있는 인덱스를 생성하고요. 네, 그 뉴스 기사 한 줄을 이제 놀이로 구문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 Analyze API를 사용하면요, 이제 구문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 텍스트에는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문장을 넣어주고, Analyze에는 이 인덱스에 정의한 그 Analyze 이름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실행 결과를 오른쪽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단어도 잘 토커나이징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정의한 단어들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잘 저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그 불용어 사전에 정의되어 있던 이런 어미, 조사 같은 편사들도 잘 필터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놀이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해서 이전보다는 좀 편리하게 그리고 좀 정확하게 한글 콘텐츠 검색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해주신 데모 영상을 살펴보았고요. 두 분께서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 저희 채팅창을 통한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러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엘라스틱 서치를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프로모션과 함께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ncloud.com에 들어오셔서 마켓플레이스 접속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켓플레이스 검색창에 엘라스틱 서치를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용 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파란색 이용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솔루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기 버튼을 통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솔루션을 신청하실 때 프로모션이라는 단어를 함께 기재해 주시면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웨비나를 신청하시고 솔루션 신청을 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특별한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모션 혜택은 웨비나 등록 페이지 하단에 있는 프로모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엘라스틱 솔루션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무님, 팀장님께서도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무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기 짧게나마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엘라스틱에 대한 관심과 사랑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팀장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엘라스틱을 통해 좀 인사이트를 좀 뽑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며칠 뒤에 이제 설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행한 웨비나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유튜브 채널 네이버 TV 에드위드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솔루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